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시어머니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는 충격적인 장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친정에는 케이크와 꽃다발로 화려하게 치장한 생일상을 차려주면서 시어머니 생일에는 야근이라 거짓말을 하는 이중적인 며느리. 과연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모두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7월 첫째 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가 대전 유성구 주택가를 달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박미라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이 여전히 능숙했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까지. 아들 상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죠. 이 더운 날씨에 은정이가 요리하기 힘들 텐데. 미라는 혼잣말을 하며 밑반찬 통들을 보낸 가방에 정리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된 며느리 최은정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히 각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였던 은정을 미라는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미라는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라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귀찮아한다고 하는데 우리 은정이는 정말 착해. 버스 안에서 옆자리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는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으며 미라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새삼 느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미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문을 연 최은정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인다는 생각이 미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너무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미라는 그런 생각을 금세 떨쳐냈어요. 밑반찬 좀 만들었는데 가져다 줄게. 아이고 어머니.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은정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미란을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는 은정의 모습은 어느 뭐로 봐도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상우는 어디 갔니? 회사에 갔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 힘들어해요. 은정은 미란에게 시원한 보리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미란은 또다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뭔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몸 관리 잘해야 하는데. 이 반찬들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먹여요. 미란이 보낸 가방에서 밑반찬 통들을 하나씩 꺼내자 은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아니야, 내가 요리 잘하는 거 알아. 그냥 이 더운데 힘들까 봐서.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통들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억지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학교는 방학이지. 네, 방학이에요. 그래도 보충 수업이 있어서 매일 나가야 해요. 은정은 대답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미란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란은 그런 은정의 태도를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아마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나는 이만 갈게요. 상우한테 안부 전해줘요.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정은 현관문까지 나와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잠깐 멈칫했지만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라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은정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했는데 언제부턴가 형식적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미라는 자신을 달래려 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지 반성해 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억지 미소와 형식적인 대답, 그리고 빨리 보내려는 기세까지.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미라는 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우야, 오늘 반찬 가져다 줬는데 은정이가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 아, 네. 요즘 학교 일이 많아서 그래요. 어머니, 반찬 고마워요. 상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 몸 조심하고. 은정이도 무리하지 말라고 해. 네, 어머니. 먼저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라는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도 예전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미라는 자신을 의심해봤지만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경험이 틀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한 게 있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정의 어색한 미소와 상우의 급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미라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아들 집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은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은정의 어색한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자주 가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미라는 거울을 보며 자문해 봤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게 그렇게 과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며느리들 중에서는 시어머니와 자주 만나는 편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오전 10시쯤 미라는 마트에서 산 과일을 들고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서 은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같은 동에 사는 주민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 만나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혹시 우리 며느리 아세요? 14층 최은정 선생님 말씀이시죠? 참 좋은 분이에요. 인사도 잘하시고. 미라는 안도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은정이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군요. 아마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모양입니다. 14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외출했나? 미란이 돌아서려는 순간 집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은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짜증스러운 기색을 애써 숨기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그 말투에는 분명히 귀찮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미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일 좀 사왔는데. 혹시 바쁘니?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은정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슬리퍼도 내주지 않았고 거실로 안내하는 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미란이 거실에 앉자 은정은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가져다 준 멸치볶음통이 싱크대 옆 쓰레기통 근처에 놓여 있었거든요. 설마. 미라는 조심스럽게 부엌 쪽을 살펴봤어요. 은정이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사이 미라는 쓰레기통을 힐끔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정성스럽게 만든 멸치볶음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거든요. 시금치나물과 콩자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미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이렇게 버렸다니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은정이 보리차를 들고 나오자 미라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가식으로 들렸어요. 미라는 차를 받아들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정아, 어제 가져다 준 반찬은 어땠니?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은정의 얼굴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지나갔어요. 아, 네.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애써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은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친정어머니와의 통화였어요. 미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나 괜찮아. 생일 준비. 당연히 해야지. 케이크는 몇 호로 주문할까? 꽃다발도 예쁜 걸로. 은정의 목소리는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진심으로 기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알았어. 이따가 백화점에서 선물도 고르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SNS에 올려야지. 통화가 끝나자 은정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미란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정어머니 생신이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요. 준비할 게 많아서 바빠요. 그 말에는 당신도 빨리 가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미라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요. 바쁜데 방해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정은 형식적으로 인사했지만 현관문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미란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안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미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쓰레기처럼 버리다니.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친정 어머니와의 차이였어요. 친정에는 케이크, 꽃다발, 백화점 선물까지 준비한다면서 자신에게는 이런 대우를 하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3년 동안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은정이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니. 집에 도착한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은정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생각하니 허탈했어요. 저녁 무렵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분명히 은정이 뭔가 말했을 겁니다. 응, 과일 좀 가져다 줬어. 어머니, 은정이가 요즘 힘들어해요. 자주 오시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미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좀 더 간격을 두고 오시면 안 될까요? 미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들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알았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봐야 믿을까요? 오히려 자신만 나쁜 사람 취급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은정의 진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은정의 이중 생활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음 날부터 미란의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며칠 후 미란은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자 친구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미란아,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니? 별일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 미란은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은 며느리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거든요. 은정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 맞다. 미란아, 너 스마트폰으로 SNS 하는 거 배웠다며. 나도 좀 가르쳐줘. 영숙의 말에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에 상우가 사준 스마트폰을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해봤는데 젊은 사람들 사진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 정말. 어떻게 하는 건데? 영숙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보자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서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열다가 우연히 검색창에 최은정이라고 쳐봤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 같은데. 화면에 은정의 프로필이 떠올랐어요. 프로필 사진 속 은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호기심에 은정의 게시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부터 미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생일상 사진이었어요. 핑크색 장미로 가득한 꽃다발과 큼직한 생일 케이크, 그리고 명품 브랜드 가방까지. 게시물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엄마 생신 축하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들. 케이크는 엄마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로, 꽃다발은 좋아하는 핑크 장미로 준비했어요. 명품 가방은 엄마가 갖고 싶어 하던 걸로 골랐답니다. 우리 엄마 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미란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진 속 생일상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케이크만 해도 최소 10만 원은 넘어 보였고 꽃다발도 상당히 비싸 보였어요. 명품 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뭐야? 미라는 자신의 생일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생일에는 야근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도 않았으면서 친정어머니에게는 이런 호화로운 생일상을 차려준다니. 댓글들도 가관이었습니다. 와, 역시 우리 은정이는 효녀야. 부럽다. 이런 딸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어머님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미라는 계속 스크롤을 내려보며 다른 게시물들도 확인했어요. 친정 식구들과 관련된 게시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 게시물에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고급 한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빠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아빠가 좋아하시는 한정식으로 저녁 식사. 건강하셔야 해요, 아빠. 또 다른 게시물에는 친정오빠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조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 오빠 가족들과 놀이공원 데이트. 조카들 선물도 잔뜩 사줬어요. 고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미라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잘해주면서 정작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는 차가운 시선과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뿐이었다니. 미란아, 괜찮아. 얼굴이 새하얗네.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미라는 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게시물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친정어머니 생일 게시물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자신의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생일에는 야근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으면서 바로 다음 날 친정어머니 생일에는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준 거였습니다. 더 뒤져보니 친정 관련 게시물들의 빈도가 엄청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친정 식구들과 만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사진,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까지.
특히 눈에 띄는 게시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친정 엄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급하게 병원까지 모시고 갔어요. 다행히 큰일 아니었지만 정말 놀랐네요. 우리 엄마 건강 챙기는 게 딸의 의무죠. 미라는 그때가 언제인지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자신이 은정에게 전화했을 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가.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친정어머니 병원은 모시고 갔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댓글에서 친정어머니가 직접 단 글이었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 이런 딸이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미란아, 정말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영숙이 계속 걱정하자 미라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완전히 바보였나 봐.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 나한테는 차갑게 굴면서 친정에는 이렇게 잘해주고 있었어. 미라는 핸드폰 화면을 영숙에게 보여줬어요. 영숙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차이를 두다니. 내 생일에는 야근 핑계대고 안 왔으면서 친정어머니 생일에는 이런 걸 준비해줬어. 미란의 목소리에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영숙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아, 이건 너무 심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도 믿을 수가 없어. 3년 동안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미라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카페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상우한테 이야기해봤어.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며느리 편만 들 텐데 뭐. 미란의 말에 영숙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아들들이 다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정의 이중 생활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친정에는 극진히 잘해주면서 시댁에는 이런 대우를 하다니. 특히 친정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간 날에 자신에게는 바쁘다고 거짓말한 것이 가장 화가 났어요. 며느리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들기 전에 은정의 SNS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확인할수록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정 식구들과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화려한 선물들, 그리고 효녀인 척하는 게시물들.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은정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았거든요.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차별을 두다니. 미라는 이불을 덮으며 결심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습니다. 은정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서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미라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SNS에서 본 충격적인 내용들을 하루 종일 곱씹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상우야, 엄마 좀 만나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은정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상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 트집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은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꼭 알아야 할 일이야. 어머니,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상우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제발 한 번만. 어머니, 요즘 은정이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젊은 부부끼리 잘 살게 내버려 두세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라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니.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겠지. 미라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막연한 이야기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은정의 진면목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저녁 무렵 미라는 아들 집 근처로 갔습니다. 은정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 앉아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쯤 은정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은정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 쪽으로 향했어요. 미란도 같은 전동차에 올라타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은정은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미란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강남역에서 내린 은정은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서 은정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은정은 명품 가방 매장으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중년 여성과 만났는데 모습을 보니 친정어머니 같았어요. 엄마, 이거 어때? 예쁘지? 우리 딸이 사준다는데 뭐든 좋지. 두 사람은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은정은 친정어머니에게 수십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사줬습니다. 미라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백화점을 나온 후 두 사람은 고급 일식집으로 들어갔어요. 미라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1시간 넘게 식사를 하고 나온 은정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정이 친정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 효녀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이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게 서러웠어요. 다음 날 미라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은정의 SNS를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어요. 친정 관련 게시물들과 날짜, 그리고 자신의 생일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아들 집 근처를 지나갔어요. 혹시 은정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또 버리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은정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쓰레기 봉투 안을 살펴봤어요. 역시나 며칠 전에 가져다 준 김치와 젓갈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미라는 분노와 함께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이렇게 함부로 버리다니. 이건 단순한 음식 낭비가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상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상우야, 엄마가 어제 가져다 준 김치는 어땠니? 아, 김치요. 맛있었어요. 은정이도 잘 먹었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더 필요하면 말해. 네, 어머니. 그런데 요즘 자주 전화하시는 것 같은데 은정이가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뭘 부담스럽게 했니? 전화를 자주 하시니까요. 며느리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미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3번 안부 전화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친정에는 매일 연락하면서 말이에요. 알았다. 앞으로 연락 안 할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바쁠 텐데 끊자. 미라는 화가 나서 전화를 먼저 끊었어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며 자신을 나무라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또 무슨 일이야? 미라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영숙에게 털어놨어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김치 이야기부터 아들의 차가운 반응까지. 미라나, 이건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를 그냥 버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상우한테 제대로 이야기해봤어. 해봤자 소용없어. 완전히 며느리 편이야.
내가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며느리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 조심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은정의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은정이 자신의 음식을 버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둘째, 친정과 시댁을 차별 대우하는 구체적인 증거 수집하기. 셋째, 은정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장면 포착하기. 미라는 노트에 계획을 적어두며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몰랐어요. 은정의 이중 생활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지, 그리고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미란의 본격적인 관찰과 증거 수집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은정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수 있을까요? 진실을 향한 미란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미란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은정의 출퇴근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아들 집 근처에서 며칠간 관찰했어요. 은정은 매일 오전 8시에 집을 나서서 오후 5시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조금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미라는 그 시간을 노려 은정의 진짜 모습을 포착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4시 미라는 아들 집 아파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은정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맞아. 진짜 짜증나. 시어머니가 자꾸 음식 가져다 주는데 솔직히 맛없어 죽겠어. 미라는 깜짝 놀라서 기둥 뒤로 숨었어요. 은정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버려. 뭐 어쩌겠어. 먹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잖아. 아, 그리고 자꾸 집에 오려고 해서 스트레스야. 은정의 목소리는 평소 자신에게 보여준 다정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차갑고 짜증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맞아, 요즘 시어머니들이 경계가 없어. 며느리도 자기 생활이 있다는 걸 모르나 봐. 미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은정의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아,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는 정말 잘해줘야지. 우리 엄마는 달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 은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친정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용돈도 드려야지. 그게 딸 도리 아니겠어. 시어머니야 남이지만 친정엄마는 진짜 가족이니까. 그 말에 미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는 남이고 친정엄마는 진짜 가족이라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계속 전화를 하며 아파트 앞마당으로 나갔어요. 미란도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멀리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 때는 더 크게 해줄 거야. 호텔 뷔페 예약했어.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릴 거고. 미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생일에는 야근 핑계를 대고 안 와놓고서 친정어머니 생일에는 호텔 뷔페까지 예약했다니. 맞아, 시어머니 생일. 그냥 적당히 넘어갔어. 야근이라고 핑계댔지. 뭐 어쩌겠어, 진짜 바빴는데. 은정이 웃으며 하는 말에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짜 바빴던 게 아니라 일부러 피한 거였습니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들 진짜 짜고 기름져. 요즘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 그냥 버리는 게 나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다니. 전화가 끝나자 은정은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사람이었구나. 미라는 3년 동안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정의 다정한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우연을 가장해서 은정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갔어요. 점심시간쯤 되니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은정도 있었어요. 미라는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정 선생님, 시어머니가 많이 신경 쓰시나 봐요. 동료 선생님이 묻자 은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너무 간섭이 심해서요. 음식도 자꾸 가져다 주시고 전화도 자주 하시고. 요즘 어르신들이 그래요. 경계 없이 들어오려 하시죠. 맞아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는데. 은정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미라는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님은 어떠세요? 우리 엄마는 정말 좋으세요. 간섭도 안 하시고 딸 생각 많이 해주시고. 진짜 고마운 분이죠. 같은 어머니인데 이렇게까지 차이를 두다니. 미라는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에는 자주 가세요.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요.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게 딸 도리죠. 부럽네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게요. 시어머니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고. 은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에 미라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자신이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오히려 은정이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학교로 들어가자 미란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은정은 정말 완벽한 연기자였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험담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은정의 전화통화 내용을 메모해 두었어요. 나중에 아들에게 보여줄 증거로 말이에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정이 친정 식구들과 만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백화점 식당가에서 은정이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그리고 오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미라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은정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은정이 친정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다정한 모습이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이런 좋은 데서 밥 먹네. 엄마, 이런 거 뭐래요? 앞으로 더 좋은 곳에서 드실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정은 친정 식구들에게 쇼핑을 시켜드렸어요. 친정어머니에게는 화장품을, 친정아버지에게는 옷을, 조카들에게는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딸아, 너무 많이 사주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빠. 제가 돈 벌어서 부모님께 쓰는 거 당연하죠. 그 말을 들으며 미라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친정에는 이렇게까지 잘해주면서 왜 시댁에는 인색한 건지. 헤어질 때 은정이 친정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확신했어요. 은정은 정말로 친정과 시댁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은정의 이중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단순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며느리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그리고 아들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란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 미란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정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새벽 5시 미라는 결심을 굳혔어요. 완벽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라는 핸드폰으로 녹음 앱을 다운받았어요. 며칠 전 동네 도서관에서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정의 진짜 모습을 생생하게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상우가 회사 워크숍으로 이틀간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은정이 혼자 있는 시간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미라는 은정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아들 집 근처로 갔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 반 은정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미라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은정의 표정에는 당황과 짜증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금세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정아, 상우가 출장 갔다고 해서 혹시 외로울까봐 왔어. 아, 네. 들어오세요. 은정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미라는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두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우 없으니까 좀 허전하지. 네, 조금요. 은정의 대답은 여전히 형식적이었어요. 미라는 일부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은정아, 내가 가져다 준 음식들은 어때? 입에 맞니? 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그럼 다행이네.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거든. 미란이 계속 추궁하자 은정의 미소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어머니, 차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은정이 부엌으로 가자 미라는 재빨리 쓰레기통을 확인했어요. 역시나 이틀 전에 가져다 준 나물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은정아, 쓰레기통에 뭔가 많이 들어있네. 부엌에서 은정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어요. 아, 네. 음식물 쓰레기요. 어떤 음식물? 미란이 계속 물어보자 은정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혹시 제가 어머니 음식을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은정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미라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럴 리가. 다만 입에 안 맞으면 솔직히 말해도 돼. 어머니, 저는 어머니 음식 잘 먹어요. 정말. 네, 정말이요. 그때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정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여보세요, 엄마. 미라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네,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와 계셔서. 뭐? 내일 또 만나자고요. 은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백화점. 네, 알겠어요. 선물도 준비할게요. 통화 중 은정이 미란을 의식하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지금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네, 맞아요. 진짜 답답해요. 미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은정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음식도 계속 가져다 주시는데 솔직히 맛없어서. 네, 맞아요. 그냥 버리죠. 어쩔 수 없잖아요. 미라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네, 요즘 자꾸 와서 감시하는 것 같아요.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상우한테도 말했는데 요양원 얘기까지 나왔어요. 미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없는 사이에 요양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친정이 진짜 가족이죠. 시어머니야 남이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전화가 끝나자 은정이 돌아봤어요. 미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은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 음식 맛없다고 버린다는 거, 나를 감시한다고 하는 거,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거. 다 들었어. 은정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잖아요. 드디어 은정의 진짜 목소리가 나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간섭. 며느리 걱정하는 게 간섭이야.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고 음식 가져다 주시고 전화하시고.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그럼 친정에는 왜 매일 가? 은정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다르죠. 친정은 제 가족이니까.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다르죠.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정지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방금 한 말 다 녹음됐어. 뭐요? 상우한테 들려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발은 무슨. 3년 동안 나를 속였으면서. 미란이 일어나자 은정이 급하게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랑 지내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내 생일에 약은 핑계대고 안 왔어. 은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상우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 무서워. 저희 부부 사이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미라는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은정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라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은정의 진짜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야 남이니까. 그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3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정에게는 남이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상우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내일 모든 걸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은정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상우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미라는 그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 때가 온 거였어요. 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피곤하지만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까요? 지금 만나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상우야, 제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상우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들렸지만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30분 후 미라는 준비해온 핸드폰을 들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상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정이가 어제 많이 울었다고 하던데. 앉아. 차근차근 들어봐. 미라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제 은정이가 한 말이야. 끝까지 들어봐. 은정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솔직히 지금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네, 맞아요. 진짜 답답해요. 상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음식도 계속 가져다 주시는데 솔직히 맛없어서. 네, 맞아요. 그냥 버리죠.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니, 이게 정말 은정이 목소리예요. 네, 요즘 자꾸 와서 감시하는 것 같아요.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상우한테도 말했는데 요양원 얘기까지 나왔어요.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다는 걸 은정이 친정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친정이 진짜 가족이죠. 시어머니야 남이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녹음이 끝나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상우는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우야, 이제 믿겠니? 어머니, 이게 정말 어제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녹음한 거야. 은정이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야. 상우는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상우야, 어머니를 치매라고까지 생각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미라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어머니, 너는 나보다 은정이를 믿었어. 나를 스토킹범 취급했고 치매 환자 취급했어. 상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은정이가 3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알겠지. 네. 정말 죄송해요. 상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상우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아내의 진면목을 알게 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랑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해결될 문제야. 그래도 일단 대화는 해봐야죠. 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아직도 며느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야, 은정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3년 동안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바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선택해. 어머니를 택할 거냐, 은정이를 택할 거냐? 상우는 어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건 너무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상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아. 미란이 말하자 상우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안 들어와. 지금 어머니랑 있어. 전화 너머로 은정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뭔 일이야?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은정아, 집에서 얘기하자. 상우야, 어머니 말 너무 믿지 마.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시잖아. 미란이 상우를 바라봤어요. 지금 은정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은정아, 어제 내가 친정 어머니랑 한 통화 내용 다 녹음됐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뭐? 뭔 소리야? 내가 시어머니는 남이라고 했지. 내 음식 맛없다고 버린다고 했지. 상우야, 그게 아니라. 집에서 얘기하자. 상우가 전화를 끊었어요. 미라는 아들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기색이 보였어요. 어머니, 일단 집에 가서 은정이랑 진지하게 대화해 볼게요. 그래, 알아서 해. 미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미라는 상우와 동네 공원에서 만났어요. 상우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은정이랑 이야기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은정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사과. 네.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심하게 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 상우야, 나는 은정이 사과받고 싶지 않아. 어머니,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음식을 버리고 나를 남이라고 한 사람의 사과를 뭘 믿어. 상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은정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나?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상우야, 나는 결정했어. 뭐요? 이제 너희 부부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거야. 상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음식도 안 가져다 주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을 거야. 어머니, 은정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이니까.
미라는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은정이가 행복해할 텐데. 어머니,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면 돼. 미라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상우가 뒤따라왔지만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미라는 정말로 아들 부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우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미라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상우였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미라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어요. 상우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미라는 상우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은정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미라는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왜?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은정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친정만 챙기고 어머니 욕은 그대로 하고. 저도 지쳤어요. 그래서 이혼 절차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끝날 것 같아요.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의 결혼이 파탄 나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상우야, 괜찮겠니? 네, 어머니. 이제 진짜 편해질 것 같아요. 상우가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됐어.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잘할게요. 미라는 한참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네, 뭐든지요. 다시는 어머니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마. 네, 약속할게요.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란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봐. 네, 어머니.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지. 네, 어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미라는 마침내 웃음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은정의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은정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상우는 혼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미란과 상우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어요. 이번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 상우가 미란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짜장면 시켜서 같이 먹을까요? 좋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했어요. 은정이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지난 일이야.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밝히기까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었습니다. 상우야, 앞으로는 눈 좀 더 크게 뜨고 살아. 네, 어머니. 정말 조심할게요.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미란과 상우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식과 거짓이 없는 진정한 가족 관계를 회복한 거였어요.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런 상황이 본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